원래 다른 분이 맡아가지고 다음 주에 할 걸 어제 저한테 하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한다고 지금 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교육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교육도 나오고 통계도 나오고 해가지고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최대한 핵심적으로 논문의 내용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흥미롭게 봤던 방법론과 관련된 건 그 설명 다 끝나고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요약을 하면 이게 제가 그냥 이거 뭐지? 하여튼 AI한테 챗GPT한테 그냥 번역시킨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잘 다듬을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양 폐기물이라고 챗GPT가 해양 쓰레기를 안 하고 해양 폐기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내지는 해양 쓰레기를 했는데, 해양 폐기물은 해양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 홍보는 개인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 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해양 폐기물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콜브의 경험적 학습 이론은 해양 폐기물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험적 학습 기반의 해양 폐기물 이라고 하는 experience based learning 이런 거죠. 해변 청소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참가자들의 콜브의 4단계 주기에서의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이 경험적 해양 연안 정화를 활용한 경험적 학습 교육 과정은 참가자들의 해양 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분석적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의지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지 2가 반성인데, 이 반성 내지는 회고 성찰 단계에서 참가자들에게 인간 환경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 행동과 정치적 참여의 인식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동료 토론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걸 통해 참가자들이 개념 구조를 정제하고 가치를 형성하며 환경 친화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해양 폐기물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콜브의 경험적 학습 이론, 우리 표지에서는 체험학습 이론이라고 했는데 체험학습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좀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냥 다 대부분은 경험적 학습 이론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심리학자 콜브 교수는 심리학자였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또 챗 PDF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 나오는 질문들만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그 중에 하여튼 좀 유용하게 지가 정리해 준 게 있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에 건 이제 앱스트랙트에 나온 내용과 같은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콜브의 경험적 학습 이론에서 뭘 4단계로 구성하냐? 1번은 구체적인 경험, 여기서는 연안정화가 되겠죠. 연안정화 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관찰로 해놨네, 성찰인데, 두 번째는 이제 돌아와 가지고 반성적 성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연안정화에서 뭘 느꼈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개념화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토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켰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걸 능동적 실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실천일 수도 있는데 실험적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이제 해양 환경을 지키는 내지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활동, 요 네 개를 통해 가지고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친환경 행동을 촉진했다라고 나오고, 그걸 다시 제 PDF에서 했는데 이랬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내가 다 했구나. 그래서 구체적 경험, 이 논문에서 내지는 이 실험에서 적용한 요 4가지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 경험은 해안 정화인데, 그건 해양 폐기물을 자기가 직접 접하고 청소를 하는 걸 갖다가 경험함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1단계.
두 번째는 경험적 회고인데 그 회고도 개방적 회고와 지도적 회고로 나눠 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이 이렇게 뒤 단계에서는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주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개발하고 또 더 이해를 심화시켰다. 3단계 추상적 개념화에서는 토론과 발표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개념화가 되고 그러면서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고 개념적 사고를 하고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면서 학습이 더 심화된다. 네 번째 능동적 실험은 여기서는 이제 일상적 실천을 시킨 거죠. 그래서 몇 달 뒤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앞에 나온 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행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자기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가 이게 논문 본문에 나오겠지만 기존의 해양쓰레기 교육이 사실 그 교육 이론에 기반한 해양쓰레기 교육이 별로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대로 교육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 교육을 하고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측정을 했죠. 상당히 재밌는 논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논문은 대만 사범대학 하고 두 번째는 대만 국립해양대학 예, 뭐 교수 그리고 중복된 사람은 학생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건 그 마지막 이렇게 그 별표 붙어 있는 교신 제자가 지도 교수인 것 같고, 네. 하여튼 사범대와 해양대 교수들이 연구자들이 같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통대로 피겨 테이블 먼저 이렇게 보면, 네, 요 그림이 지금 이 연구에서 활용했던 콜브의 경험적 학습 이론이죠. 이 네 단계가 첫 번째는 이제 concrete experience,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두 번째는 reflective observation을 하고, 세 번째는 abstract conceptualization을 하고, 네 번째는 그걸 가지고 active experimentation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 과정에서 뭐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이론을 넓히고 뭐 그걸 뭐 조합해 가지고 컴프리hension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더 이제 앱스트랙트화 시킨다는 거죠. 요약적 개념화를 하고 그걸 갖다가 실천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컨버전트 날리지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한 바퀴 더 돌게 되면 뭐 어커머데이티브 날리지로 더 발전된다. 뭐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 첫 번째 컨크리트 익스피리언스는 어프리헨션, 뭐 그다음에 요 abstract conceptualization은 comprehension, 뭐 하여튼 이런 교육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론에 바탕해 가지고 요 커리큘럼을 짰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 이걸 해놨죠. 그런데 이제 설명이 안 나온 게 요 대조군이 있죠. 그래서 여기 실험군은 ELBMD 그룹이고 대조군은 요 CSBBC 그룹이라고 그냥 이 친구들은 피치 클린업만 한번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하게 하고 근데 이제 테스트는 똑같이 두 그룹에 프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 학습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이들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요 실험군에 대해서는 요 아까 나왔던 1, 2, 3단계까지 한 다음에 포스트 테스트를 했고 요 대조군은 비치 클린업만 한 다음에 그냥 포스트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이 비치 클린업이라는 게 요 대조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이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앞에 말한 이 복잡한 콜브의 경험적 학습 이론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어? 라는 걸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물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더 질적인 어떤 연구 성과를 보강을 했고요.
테이블 1이 말씀드린 요 그냥 그 두 그룹에 대해서 프리 테스트와 포스트 테스트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 라는 걸 페어드 샘플 티 테스트라고 하는 건 1학년 일반 1번부터 35번까지의 프리와 테스트를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1학년 일반을 통으로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페어드 샘플 다 짝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어쨌건 그렇게 이 학생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그 향상이 됐는지 보니까 우리 실험군이 뭐 언더스탠딩이라든지 어웨어니스와 리스폰시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분석적 기술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지 그 행동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도 다 향상이 됐는데 특히 위에 것들은 이제 이펙트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뭐 네 번째 그 environmental behavior에 대한 것도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이 됐고 근데 이펙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우리 대조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1번 언더스탠딩은 뭐 유의하게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뭐지 애널리티컬 스킬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향상이 된 걸로 나오는데 리스폰시빌리티라든지 그 친환경 행동에 대한 부분은 유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이게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효과가 약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거의 이제 맹점이 뭐냐면 요 일단 그룹이 실험군이 너무 커. 대조군은 25명밖에 안 되고 실험군이 훨씬 더 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얘들이 프리테스트부터 어떤 요 실험에 뽑힌 애들이 더 이렇게 많이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표에 안코바라고 하는 안오바만 해도 잘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어려울 건데 공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테스트라는 걸 이 공변량으로 두 그룹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쉽게 말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테스트의 결과를 상쇄했을 때 두 그룹에 진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라고 통계를 돌려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언더스탠딩이라든지 어웨어니스와 리스폰시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애널리틱 스킬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컨피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의하게 향상이 됐더라. 대신에 이제 친환경 행동에 대한 어떤 인텐션 같은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건 그래서 이 경험적 학습이라는 게 단순한 이렇게 뭐지 뭐 단순한 학습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뭐 저 설문 결과죠. 그래서 거기 뭐 요 회색이 경험적 학습 그룹이고 까만색은 그냥 그 연안정화만 참여했던 그룹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환경단체에 참여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양 쓰레기 이슈를 트래킹 해보겠다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자기가 이렇게 옹호자로 환경적 실천에 대한 옹호자로 나서겠다든지 이런 게 회색 그룹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까만색 그룹에는 그런 건 안 나타나고 그냥 클리어를 참가하겠다 내지는 내가 쓰레기를 줄이는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어쨌건 더 이제 그 경험적 학습을 했던 애들의 인식이 훨씬 더 이제 폭이 넓다 그렇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뭐 그때는 비슷한데 어쨌건 이 경험적 학습 그룹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되게 보여줘.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애니멀 동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 친환경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경험적 학습을 했는 그룹만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나죠. 쉽게 말해서 어떤 성찰이라든지 내지는 이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가 전달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재밌는데 리서치 앤 인터벤션 이거 우리가 그 보이안 슬렛 류의
천재적 발명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그 환경교육 한다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모든 교재에 그걸 다 넣었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접근을 갖다 굉장히 맹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환경교육이 아니다. 그건 환경교육 우리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실천을 바꿔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소비 생활과 실천은 지금처럼 다 하고 천재적인 발명과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환경교육이고 어떻게 문제 해결로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경험적 학습에 심학습을 안 한 친구들은 봐봐. 리서치 인터벤션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하죠. 그리고 비치 클린업도 물론 좋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사후적인 청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건 그 심화학습을 했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 교육의 목적 내지는 환경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의 그 문제에 기여하는 실천 더하기 사실 정책도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 이해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종합적인 이해를 우리 참가한 학생들이 가지게 됐더라라는 거고 어펜딕스 1이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그 4단계 있잖아요. 4단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다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리플렉티브 오브저베이션 단계에서 이제 오픈 엔디드 리플렉션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리플렉션 하게 했다면 가이디드 리플렉션에서는 이런 이제 퀘스천을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룹 디스커션과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하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나와야 될 말씀을 지금 그 좀 드리면 요 이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보면 얘들이 쉽게 말해서 수업을 더 많이 했어. 수업을 몇 시간 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구성했어도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꼭 경험적 학습 이론이 아니어도 우리가 되게 이제 뭐 우리 융합환경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SPSS 뭐 과학, 공학, 예술, 수학, 사회학, 스팀 SS, 스팀 SS 그런 수업 우리도 하면 할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됐건 그런 교육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더 많이 하면 애들이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콜브의 경험적 학습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커리큘럼도 짜고 테스트 과정도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해가지고 뭐 설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데이터 이게 코딩 나중에 우리가 이게 그 본문에 아이들이 했는 말을 인용을 할 거거든요. 그 인용이 어떤 대상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걸 갖다 다 이렇게 코딩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픈 코딩이라는 방식으로 이 아이들이 했던 말들을 다 이렇게 코딩화 시켜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노가다거든요.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 과정을 해가지고 한 연구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군이 74명, 대조군이 29명이었고요. 뭐 이렇게 인구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픈 리플렉션에서 아이들이 어떤 말들을 대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빈도를 이렇게 오픈 코딩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다 받아 적어 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웨이스트이고 뭐 어떤 거는 피지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거고 어떤 거는 애니멀에 대한 거고 어떤 거는 휴먼 액티비티에 대한 말이다라는 걸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로 치면 한글에다 메모 기능을 써가지고 다 요거는 뭐에 대한 언급, 뭐에 대한 언급 이렇게 쪽쪽 붙이는 거예요. 녹음해서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전에 제가 아래 한글 말씀드렸지만 요 오픈 코딩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 요새는 더 잘 되겠네. 크로바 노트에다가 녹음 파일 집어넣고 한글로 바꿔
한 다음에 그 한글을 다시 요 오픈 코딩 해주는 소프트웨어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룹화 시켜.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그 텍스트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약도 해주고 그룹화도 시키고 이게 노가다가 아닐 수가 있겠네요, 요새는. 근데 하나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할 때만 해도 치는 건 아마 다 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오픈 코딩을 소프트웨어를 뭘 썼다라는 말이 없죠. 그런 걸로 봐서 아마 노가다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아이들의 반응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컨텐츠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각 과정별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데 빠르게 그러면 한번 본문을 넘어가면서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지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해양 쓰레기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요 베텐 코르트 에달의 2021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 이걸 안 보고 저는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계속 해양 쓰레기 교육에 대한 리뷰 논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나 하면서 했는데 다 읽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리뷰 논문을 찾다가 이 본문에 보니까 얘가 리뷰 논문이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세미나를 했고 심지어 그걸 제가 발제를 했는지 제가 엄청 잘 이걸 이렇게 이게 그 리뷰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문헌 분석을 아주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비브리오 매트릭 어널리시스를 하고 컨텐츠 어널리시스를 했네요. 40개를 이렇게 소팅을 하고 막 해가지고 연도별로 그 다음에 저널별로 했더니 역시 마린 폴루션 블레틴이 제일 많이 나왔고 지역별로 어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 대만 나오죠. 대만이 조금 활발한 것 같고 역시 뭐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거고 그 연구를 했던 기관들이 이거 보니까 이거 했구나 이제. 서로 어떤 이렇게 협업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고 그 나라들의 중심은 어디 있는지 특히 이제 영국이 사실 리차드 톰슨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와일즈라는 친구가 대학원 때부터 해양 쓰레기 교육을 학생들한테 해가지고 뭐 박물관도 데리고 가고 막 해가지고 사전 사후에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렇게 분야별로 어떻게 인식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카페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 워드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하틀리도 우리가 세미나를 했었고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요거 제가 카페에 첨부 파일로 같이 올렸습니다. 오늘 세미나 논문에 대한 거.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이 리뷰라는 걸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한 리뷰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타겟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학생부터 뭐 이렇게 이해관계자 업인까지 나누고 그 교육을 어디서 했냐? 코스탈이냐, 뮤니시팔리티냐, 아일랜드냐, 스쿨이냐, 뮤지엄이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액션이 뭐냐? 필드 트립이냐, 무크냐, 아트워크냐, 워크숍이냐 뭐 이렇게 쫙 나누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는 뭘로 했냐? 설문조사를 했냐? 포커스 그룹으로 했냐? 오랄 이밸리에이션을 했냐? 인터뷰를 했냐? 굉장히 이게 리뷰를 어떻게 했는지 잘 보여주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다 해놓고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정리된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제가 카페나 우리 웹사이트나 유튜브나 다 못 찾았어요. 네네. 어쨌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시까지만 설명할게요.
스테이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참가자에 대해서도 이게 실험 그룹은 5반인 거죠. 5반, 나머지가 1반. 이렇게. 학생 수가 이게 80명을 5반으로 하면 20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그래요. 이게 대조군은 29명 한 반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그 동의서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이게 교육학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설문지와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했는데 하나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건 요 설문지 밸리디티를 이렇게 해가지고 팩트 애널리시스라는 걸 해서 그 exploratory fact analysis라고 설문지가 이렇게 한 100문항이 된다.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그걸 요 팩트 애널리시스라는 통계를 돌려요. 그러면 얘들이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묶어 가지고 얘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항이야. 얘는 뭐 어떤 영향에 대한 문항이야. 그런 것들을 묶어줘요.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요 뒤에 나오면 그룹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게 타당했다라는 걸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롬바 알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것들 사이에 또 이제 비슷하게 진짜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해야 요 설문지가 제대로 됐다 내지는 학생들이 성의껏 답을 했구나, 그러니까 요 통계에 쓸 수 있는 답변이야, 문항과 답변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크롬바 알파예요. 그래서 이게 뭐 0.6 이하로 나온다 막 이러면은 이건 이렇게 설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데, 어쨌건 여기서는 0.94가 나왔고 대개는 0.8에서 0.9 정도 나와야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설문조사다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세미 스트럭처드 인터뷰 그런 걸 했다라고 나오고 또 빨리 넘어가 볼까요? 그 페어드 티 테스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앙코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앙코바를 SPSS와 R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특히 논문에 통계가 나오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따라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꼭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연구를 하면 통계를 해보자.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있죠.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나 인터뷰나 이런 데 나온 말들을 이렇게 어떻게 그 코딩해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지 그것들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펜디틱스도 다 설명드렸으니까 됐고, 제가 이 중에 한 명이 대학원생인 것 같아서 뭐 학위에 대한 이야기나 뭔가 그런 게 액날리지먼트에 나오는가 싶었는데 안 나오고요. 독특한 건 대개는 요 어펜딕스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스플리멘터리로 집어넣기 쉬운데 여기서는 어펜딕스로 가공을 해가지고 원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아까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게 쫙 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어펜딕스에 실어도 우리 같이 읽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본문 자체에서 도움이 되니까 지면을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끝으로 그거 있죠. 이게 샘플 사이즈가 unequal하고 그 다음에 그 샘플 사이즈가 적다라는 게 이렇게 연구의 한계다라는 걸 토론에 안 넣고 결론에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건 약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토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기탄 없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네. 마이크 가운데 놓을까요? 시간이 클릭업 하시는 분들도 하는 그 대부분이
같이 같은 시간 동안 클린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그래서 좀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클리닉은 같이 했고 그러니까 사후에 사후에 네. 그 드린 시간만큼 그렇죠. 그 대조군은 그냥 계속 클린업만 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이루어져요. 네.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 효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겠죠. 근데 교육 효과 논문에서는 그렇게 어떤 조건을 딱 정의해서 제안하기가 무척 어렵죠.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이제 교육 관련 논문의 한계인데 요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사람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비치 클린업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언론이나 뭘 다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사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 논문에서 되게 비슷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민들은 이런 체계적인 이런 그걸 못 만들겠죠. 학생들이니까 이게 좀 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반추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게 어민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한 거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하고 그런 노력을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뭔가 비치 클린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한 번 더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같이 거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히 어민들은 조업이라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제된 자기의 행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 조업이라는 거에서 어떤 하나라도 실천해 봐라. 뭐 그런 걸 또 우리 쓰레기통을 이렇게 그 장어통발 유도보다 그걸 먹을 수 있는 뭔가 적재함 같은 걸 배에 설치해 주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뭔가 이렇게 경험적 학습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오히려 학생들은 학교에 있으니까 교육이라는 과정을 쓰지만 어민이나 특정 이해관계자나 산업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아까 좀 특이한 건게 인식하는 수준은 되는데 행동으로 보이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가장 지금 뭐랄까 이 교육의 한계? 네, 좀 그렇게 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히 환경교육 전체에 있어서 사람들의 지식이나 뭐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그게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까지 이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그 엄청나게 많은 계속 놈들이 교육을 있죠. 받아야지. 계속.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그 테이블 2에 보면 이 민값이 나오는데 이게 리커터 척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2.51이라는 건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2.51인 거 맞죠? 그리고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3.53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에 intervention to show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 그 행동은 네. 상당히 낮아요. 아니 어디 보고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시는지. 보시면 네. 왜냐하면 intervention to show responsibility가 더 낮지 않거든요. 높은 수치고 이것이 그 EL 그러니까 경험을 한 그룹과 교육 경험을 한 그룹과 클린업 한 그룹의 둘 다 보더라도 높고 본문에 제가 다 읽었는데 그게 있었나요? 그래프 보고 말씀하시는 거다. 제가 숫자를 못 찾겠고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건 그 부분 좀 할러시와 관련해가지고 그게 낮았어요. 네. 제 기억에. 그게 여기 어도레센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썼다고 생각해서 보면 청소년기에 그것을 애들이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가부먼트 인터벤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리서치 앤 인터벤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표 5. 여기에서의 인터벤션이 어느 정도 인터벤션을 얘기하는 거고 리서치인지 저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었던 게 여기서 의미하는 리서치하고 인터벤션이 뭔가 이게 많이 궁금했고 그 다음에 저 표 5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면은 그림요? 그림 죄송합니다. 그림
그림에 그 보면 리서치 인터벤션이 높잖아요. 그 이게 이 애들이 인식하고 있는 리서치 인터벤션이 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인터벤션은 정보 개입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리서치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리서치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얘들이 인식하는 게 그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표를 보고 들었어요. 왜냐면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 CSBPC 그룹은 대답을 이렇게 높게 했는데 그 나머지 글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퍼스널 웨이스트 리덕션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건 저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 말고도 개인적인 꼭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 이건 뭐 이 질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동체적인 노력이 하고 이게 대비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거 보고 이 질문에 공동체가 같이 노력하는 뭐가 질문이 있었을까? 있었더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이 그림 보고. 네. 근데 뭐 위에가 위에 순서대로 가면 에듀케이셔널 아웃리치라고 했으니까 공동체한테 이제 뭔가 알리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치 클린업도 같이 하는 거고 로 앤 페널티도 사실 공동체에 같이 제가 말한 게 적용되는 이게 주제니까 세 가지가 묶여 있다. 네, 약간 뭐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네, 요나님 질문 있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또 머리를 제대로 안 감아가지고 그냥 얼굴 안 보고 할게요. 그 지금 종수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 내용으로 좀 더 기울어진다는 느낌이지 교육을 더 한다고 리서치 인터벤션을 덜 생각한다 아니면 퍼스널 웨이스트 리덕션을 더 생각한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결국은 이 교육이 뭐 오픈엔드로 그냥 디스커션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이드드 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그거를 오히려 증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요즘 제가 조금 이렇게 빡쳐 있는 거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해양환경공단에서 한 알줍 캠페인을 리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인플루언서로 타일러 님이 오셨어요. 근데 타일러 님이 와서 타일러요. 근데 타일러가 이제 환경 인플루언서로 되게 크게 활동을 하고 있고 책도 냈고 이것저것 리딩도 하고 막 무슨 TV조선인가 어디서 새롭게 TV 프로그램도 하고 어쨌든 그러는데 오셔가지고 그날 한 얘기가 메시지는 좋아요. 맥락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러 오는 건 슬픈 일이다. 주우러 오지 않게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이 사실 쓰레기를 줍는 건 전체 해양 쓰레기 양에 비해서 미미할 수 있다. 그러니 쓰레기 줍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지역 정부의 그 지역 단체장을 SNS에 해시태그를 한다든지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 SNS 인증을 해달라였는데 이 얘기를 제가 아주 100번 양보하고 이해해서 이렇게 맥락을 뽑아낸 거지. 사실 그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니, 정확히 워딩이 오늘 여러분 주우시는 거 의미 없어요. 였어요. 그런 식으로 그날에 봉사하러 온 한 200명한테 오늘 와서 주우시는 거 의미 없고요. SNS 인증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인플루엔서 입을 통해서든지 어떻든지. 그리고 유튜브에 무슨 그 구독자가 63만이 넘는 과학 유튜버가 있어요. 되게 막 칭송을 많이 받는 과학 유튜버인데 그 사람도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새로운 태양광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번에 칼텍에서 지구 대기권 밖에서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만들면 발전을 하면 그거를 와이파이처럼 송전선 없이 그 대기권 밖에서 지구로 바로 전기 에너지를 쏠 수 있는 방법을 조그맣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얘기하는 게 뭐 대기업이면 모르겠지만 작은 카페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는 거 웃기는 짓이다. 자기가 뭔가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착한 척을 하는 거다. 웃기지 말고 플라스틱 빨대로 다시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후변화든 환경을 위해서 뭔가가 해낼 수 있는 건
확실하고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동조하는 댓글이 이제 또 막 몇백 개씩 달리는 거죠. 근데 이런 류의 우리가 보통 테크노센트릭이라고 하는 테크노 유토피아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그런 개인이 하는 뭔가 활동의 효용이나 효능감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워낙 해양 쓰레기든 문제든 기후변화든 환경 관련된 이슈가 워낙 범지구적이고 크다고 느껴지니까 개인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것 같은 교육의 효과가 잘 나오는 이런 논문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논문만 가지고 하기에는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교육 내용을 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바뀔 것 같은데로 공격받을 여지가 좀 많은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항을 보고 서플리멘트를 어제 데이터 리퀘스트 하면 준다고 돼 있는데 한번 저희도 지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막 자꾸 높아지고 어떤 사업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활동을 연결시키는 걸 생각하는 이 마당에 논문을 잘 더 분석해보고 아까 리뷰 논문도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애들 이렇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저는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뭐 잘못하면 엄마는 오션에서 일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오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저희 아들은 실제로 하거든요. 걔는 조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애라서. 그랬을 때 뜨끔 이런 생각을 했는 게 제가 볼 때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교육이 효과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역시 학교에서 이런 교육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얘기할 때 오히려 그런 애들은 귀찮음을 감수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믿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테크노 센트릭한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를 이렇게 교육할 때 메시지를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교육할 때 사실 사람들은 많이 치우는데 우리 오션은 치우는 일은 많이 안 하잖아요. 실제로 바닷가 나가서 정화활동을 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잘 아니라 줘야 우리가 되고.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강의할 때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이게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 정리를 우리 내부에서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들 때 거기다가 그런 그런 것들을 표함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해를 잘 이런 오해의 예를 제가 방송해드리면 음. 해피빈에 저희가 교육자료 만드는 것들을 몇 번 올렸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댓글을 제가 만든 게 있어서 한번 쫙 본 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교육만 해 왜 수고는 안 해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의외로 그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을 하면 수고를 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특색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근데 저희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항상 뭐랄까 고민하는 과정. 저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메시지를 하는 일 정리를 해야 특성 된다.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를 우리 내부에서 정리해야 돼. 네. 근데 말만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수거하는 단체들에는 중간 조직으로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거고 대신에 오션의 인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한다라는 얘기가 조금 정리만 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역할이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더 많은 오션 자체의 아웃리치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될 것도 같고요. 그렇게 저는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막 온 사람들 바보 취급하는 그 타일러의 말투나 그 태도에도 너무 화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다 해양 쓰레기 전문 기관으로서 더 권위를 가진 혹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오션의 아웃리치를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앙코바나 이런 게 어떻게 했는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논문 내용이 아니라도 이게 교육적인 내용이고 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요 우리 이제 데이터 팀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진들이 할 일인지 이제 통계를 직접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왔던 거 아까 제가 그 프리테스트라는 걸 공변량으로 해가지고 한 걸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R로 요 공변량 분석을 공분산 분석인데 이 분산 분석이라는 말이 너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통계학과 교수님이 분산 분석은 변동량 분석이다. 전달이 좀 더 잘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요 공분산 분석은 공통 변전량 분석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공통 공변량을 여기서는 여기 그 당뇨병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하는데 초기에 이 사람이 혈당량이 얼마가 있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잖아요. 치료법을 뭘로 했는지보다. 그러니까 그 놈을 갖다가 X라는 걸로 집어넣어 가지고 치료받은 후에 혈당치가 Y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R을 이용해 가지고 공분산 분석, 공변동량 분석이라는 걸 하는 과정을 해놨는데 여기 아까 제가 이 논문의 맹점이 뭐 있는데 제가 그 나중에 말을 한다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프리테스트의 성적이 유의하게 뭔가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저 앙코바를 쓰는 게 전제 조건이 있거든.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앙코바 결과만 얘기했어. 했겠지 근데. 했으면 근데 썼을 것 같은데 안 했나? 어쨌건 그래가지고 여기 있죠. 상호작용 효과를 해가지고 요게 회귀 계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분산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넘어가고 이게 R이 재밌는 게 뭐냐면 늘 이야기하는 건데 R 코드에 이 통계의 어떤 핵심 개념을 그냥 한 글자로 써놔. 알겠네. 자, Y라는 혈당치가 물결표 영향을 받는데 트리트먼트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요? 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더하기 X. X는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줬어요? 라고 그냥 국민학생이 수식 쓰듯이 쓰는 거 이게 R 코드야. 이게 다야. 이렇게 분석하면 결과가 나와. 저는 이게 R에 너무 놀라운 게 이런 거거든. 어쨌든 해봤더니 F 값을 보니까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P 값이 다 유의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요 공분산 분석을 하면 초기의 혈당 값의 영향 때문에 어떤 그 트리트먼트도 차이가 안 보이네요.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너무 단순한 그 있잖아요. 코드 Y 물결표 트리트먼트 더하기 X 데이터는 블러드 이거 테스트한 결과 너무 하여튼 이게 그 통계에 대해서 내지는 R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SPSS는 사실은 더 쉬워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앞에 이 지금 R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처리를 엄청나게 해야 돼. R에서 돌아갔을 때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SPSS도 보면 밑에가 어제 전처리만 해놓으면 그 선택해가지고 여기 있죠. 종속 변수하고 공변량하고 여기는 흡연이 콜레스테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데 나이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걸 공변량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그냥 여기 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흡연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나이는 공변량으로 그냥 나눠줘 버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결과를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른 논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얘기할 거 있나요?
그러면 아까 분선 분석이랑 자중행위 분석이랑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어쩐다.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중회기 분석은 그거죠. 그냥 성격으로 생각하면 뭐 나이하고 뭐 키하고 막 이런 연속 변수들을 대개는 다 묶어가지고 걔들이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는 흡연을 한다 안 한다 이건 그냥 그룹으로 딱 나눠져 버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만약에 흡연을 한다 안 한다로 하면 대개는 이제 공분산 분석이나 뭐 이런 걸로 할 거고 한 갑 피운다, 10갑 피우, 2갑 피운다 하루에 3갑 피운다 이렇게 하면 다중회기 분석을 하겠죠. 걔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높아질수록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이걸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그럼 아까 전에 흡연 한다 안 한다 말고 다른 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둘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요에는 지금 앙코가 1원 공변형 분석이거든요. 네. 그 프리테스트랑 하나만 넣었잖아요. 네. 그걸 2개 넣고 막 하는 것도 또 나와요. 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이제 해석도 어려워지고 전제 조건도 많아지고 막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건 안 하게 되죠. 단순화시켜야 결과가 딱 선명하게 되니까. 이 정도 할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안명동 선생님. 네, 다른.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7월 달에 국제 세미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6월 27일이 아니고 7월에 국제 세미나입니다. 7월 첫 주에. 네, 7월 4일. 네, 7월 4일에 국제 세미나로 만나 뵙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